식당도 안 하고 웨딩 사업도 안 하고 순순히 그냥 예식장을 빌려만 준다 할 경우는 가압성 공제 적용받지 못합니다. 회사를 세 개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 100년 연구소의 김기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대 사업과 일반 가압성소 공제 적용하는 업종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복합 매장입니다. 일부는 임대 사업이고 일부는 가압성소 공제에 적용되는 업종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첫 번째 경우는 예식장입니다. 예식 사업 같은 경우 지금은 약간 사양 산업이고 인식이 됐고,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없고 특히 코로나 때 가장 큰 타격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예식장이죠. 왜냐하면 뭐 손님을 모을 수도 없고 뭐 하객수를 50인으로 줄이고 제한을 두고 뭐 예식장을 평일날 예식이 아닌 다른 걸 활용하고 싶어도 집합을 금지시키는 그런 제한에 걸려가지고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사실은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고급화가 이루어지면서 예식장 하는 분들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로서 성공을 했던 그런 분야입니다. 예식장 사업을 하신 분이 한번 의뢰가 들어와 왔었습니다. 평촌에 있는 작은 예식장으로 시작한 분이었는데, 물론 컨설팅을 작게 해드렸지만은 뭐 좀 저희 말하면 귀동년만 받으시고 이제 컨설팅 피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그냥 흘러가신 좀 씁쓸한 경험입니다만, 한 번 한 번의 그런 케이스를 상담을 해드리고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그 업종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예식장 같은 경우는 예식 산업이 뭐 워낙 본인 한 번씩 결혼해 봤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식장을 예약을 해야 되는 거죠. 예식장을 예약해서 예약료가 뭐 2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임대 사업입니다. 예식이 끝나면 어디로 가죠? 식당으로 가죠. 식당에 가서는 소위 말하면은 뷔페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갈비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 두 번째는 예식의 코스 중에는 밥을 먹는 과정이 있죠. 물론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 웨딩 드레스를 맞추고 뭐 신혼여행을 예약을 하고 사진을 찍고 뭐 예물을 맞추고 하는 웨딩 플래닝 과정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식상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영역이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식당도 안 하고 웨딩 사업도 안 하고 순순히 그냥 예식장을 임대만 뭐 시간대별로 빌려만 준다 할 경우는 이 분야는 일반 임대 사업하고 똑같이 취급이 돼 가지고 가압성 공제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또 예식장에서 주 수익은 어디냐면은 결국은 뷔페 음식이죠, 음식. 그래서 인당 뭐 3만 원이네, 인당 5만 원이네, 인당 8만 원이네 이러면서 하객 수를 맞춰서 그 부분을 하되, 아시겠지만 결혼 한번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뭐 150을 맞췄는데 150명이 다 오지 않고 120명밖에 안 왔다. 왜?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이 없을 경우를 좀 큰 실례니까 넉넉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남아요. 20인분, 50인분, 많게는 뭐 그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100인분이 남았어. 그래도 돈은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 예식장의 경우는 주 수입원이 이 식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예식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사업을 이러한 승계나 상속의 문제를 염두에 둔 형태로 사업 구조를 개편을 하거나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하는 경우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냥 주식회사 땡땡땡 웨딩해서 그 법인으로 예식장 임대도 받고,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은 식대도 받고, 1층에서 그 웨딩 관련 샵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뭐 미장원, 논양화든가 이거를 임대로 주고 있고, 그래서 예식장 건물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빠지느냐? 예식장에서 예식홀을 빌려주는 그 건물 중에 일부 그 부분 빠지고요. 1층에서 웨딩 사업을 하러 들어온 숍들에 대한 임대를 주고 있는 건물 다 빠집니다. 만약에 그런데 식당 부분도 그냥 한 개 사업자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다. 다 제외가 됩니다. 이거는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합 임대와 그
그다음에 상속공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산업 기여 업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이분은 회사를 세 개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즉 예식장이 예식콜을 빌려주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땡땡땡 예식 뭐 땡땡똥 땡 뭐 이런 예식콜 뭐 이런 이름으로 웨딩홀 이런 이름을 가져가고 식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자를 내는 거죠. 음식점 업의 경우는 가압성 공제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 식당이 들어가 있는 자리라든지 그 식당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발생한 이익 부분들은 모두 상속공제 해당이 되는 업종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1층에 들어와 있는 웨딩 사업 관련된 숍들에 대한 부분들도 본인들이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직원을 써가지고 자 너 어디 웨딩 그 뭐 드레스 그런 렌탈점이라든지 맞추는 분 밑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면 자 들어와. 네가 직접 운영하되 회사의 목적부에다가 그런 드레스, 의상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는 의류 판매업 같은 걸 집어넣고 뭐 그 1,000만 원짜리 되는 그런 드레스를 사다가 놓고 상담을 하러 온 사람한테 안내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게 되면 그 전에 같은 숍이 있더라도 같은 드레스를 가지고 같은 숍을 렌탈하거나 맞춰서 판매하는 그 전에는 임대료를 받았다면 이 경우는 결국 직영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의류 유통업, 의류 판매업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 해당하는 웨딩 그 드레스 숍이 있는 건물에 해당 호실에 대한 자산 및 이익 부분들은 모두 가압성 공제의 적용 업종으로 돼서 상속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예식장의 경우처럼 한 개의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두 개, 세 개의 사업의 구성 부문들 중에 일정은 임대 사업으로 인식이 돼서 상속공제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의 경우는 사업의 조직 구조를 바꿈에 따라서는 충분히 상속공제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경 가능해서 대응이 가능한 사전 준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문적으로 하셔서 웨딩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쪼갤 경우에 신생법인이 될 경우에 그 신생법인은 업력을 인정하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경우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신다면은 예식장의 경우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성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식장 사업을 통해 바라본 가압상속 공제 혜택의 업종 요건을 다시 한번 심층 분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